안녕하세요, 구디입니다. 지금은 아침 5시 두 번째 여행 영상이네요. 이번에는 일본 규슈 지역으로 3박 4일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처음엔 특별히 계획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친구의 제안으로 호텔이며 비행기를 하루 만에 모두 예약하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 갑자기 날아온 규슈 남부 미야자키에서의 지진 소식, 거기에 더해서 일주일 내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사, 심지어 8월 14일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다는 트위터 예언까지. 솔직히 말해 불안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출발 전날이 되어버렸는데 0.1%도 안 된 낮은 확률을 믿고 굳이 여행을 취소하기도 그렇고 일단 여행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를 통해서 탑승장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출국 전에 라운지를 이용합니다. 간단한 요깃거리 정도를 먹고 제로 콜라를 마시며 대기하는데 비행기가 40분 지연이 되었다는 문자와 메일이 날아오네요. 출발 1시간 전이었는데 1시간 40분을 더 대기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드디어 출국입니다. 1시간 반 정도의 그다지 길지 않은 비행시간이지만 비행기가 뜨자마자 기내식이 제공되네요. 별도의 선택권 없이 단일 메뉴입니다. 그리고 다 먹자마자 곧장 착륙을 시작합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여행 목적지를 알려드리지 않았네요. 저희는 쿠로가와 온천마을에서 2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을 위해서 여기서 렌터카를 이용하였습니다. 렌터카는 미리 예약은 해두었으니까 공항에 있는 렌터카 센터로 가야겠죠. 바로 앞에 있네요. 예전 홋카이도에서와는 달리 렌터카 부스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화기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네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렌터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해야 하는데 Hello. We are waiting for this Toyota 렌터카. 다행히 영어가 문제없이 잘 통합니다. 위로 올라오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미 사진과 함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공항 내에는 상주 직원 없이 이렇게 전화를 걸면 그때그때 픽업하러 오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고도 이곳에서 렌터카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모든 렌터카에서 승객들을 여기서 픽업하나 봅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는데 수많은 렌터카에서 사람들을 픽업하러 오가는 게 보입니다. 토요타 렌터카? 오래지 않아 우리도 셔틀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오는지 셔틀에 한국어도 적혀있네요. 이동시간은 한 1, 2분 정도? 정말 출발하자마자 도착이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약한 렌터카를 받기 위해서 간단한 서류 작업과 함께 수속을 밟습니다. 그 전에 홋카이도에서 빌렸을 때는 교통규칙도 퀴즈로 알려주고 뭔가 단계가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별다른 절차 없이 빠르게 끝나네요. Yes, please. Your got C1 Plus no smoking car Yaris today. Returning date is on 13th at 10 a.m. So we got a full cover insurance already. Don't worry about the compensation in case any car troubles. But this is only cover one time. Drive carefully without losing the car key and get good gasoline. Use the regular gasoline to refill as well before you return in the car. And do not park your car illegally. Otherwise, the penalty is quite expensive. In case if you take the ticket, you have to pay by yourself. Okay. 불법 주차하면 안 되고 소환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알려라 라는 정도를 안내해주네요. 그럼 이제 목적지까지의 내비게이션을 입력하고 오늘의 목적지인 쿠로가와 온천으로 출발합니다. 저 가격은 진짜 888인 걸까 뭔가 어디가 있는 걸까?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꽤 좋네요. 근데 후쿠오카는 뭔가 건물에 큼지막한 거를 올려놓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공도 올려놓고 볼링핀도 올려놓고 이렇게 건물에 얹어놓는 걸 좋아해요. 고속도로 합류하는데 차가 꽤 많네요. 아무래도 홋카이도에 비해서 더 큰 도시이기도 할 거고
이때가 일본에서는 오봉기간이라고 해서 한국의 추석 마냥 이동이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일본 왔을 때 한적한 고속도로를 따라다녀서인지 큰 도시 주변은 이런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차는 많지만 그럭저럭 잘 나가는 듯 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 좀 독특하게 생긴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그땐 몰랐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대나무였네요. 뭐 저리 엄청나게 큰 고사리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도 노루가 다니는지 동물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네요. 이번에도 휴게소에 들러봅니다. 야, 여기는 휴게소 들어가는데도 막히네요. 자꾸 직전 여행인 홋카이도랑 비교하게 되는데 거기서 들렀던 휴게소는 하나같이 화장실과 간이매점 정도만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상점가가 줄지어 있네요. 화장실을 들렀다가 매장도 한번 둘러봅니다. 마트 갔어. 자판기 코너도 있고요. 열면 어느 사이다. 뚜껑을 열면 어는 사이다도 있다네요. 하지만 나의 선택은 언제나 제로콜라지. 같은 동전이라도 500엔 동전은 받지 않나 봅니다. 500인데? 500 안 돼? 실제로 먹을 걸 사진 않았지만 다양한 음식을 파는 매대도 많이 있어서 구경해보았습니다. 다시 쭉 뻗은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여기는 차가 별로 없네요. 그래도 큰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건지 이제 평온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잠시 감상하실까요? 터널도 하나 지나가는데 여기는 홋카이도처럼 몇 킬로미터씩 된 터널은 아니고 그에 비하면 훨씬 짤막하네요. 동화의 마을이라며 소개하는 도깨비 장식도 지나치고 개울을 지나고 구불구불한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온천 마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뭔가 특색 있어 보이는 건물들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쿠로가 온천에는 도착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약한 료칸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았습니다. 교행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아주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혹시라도 차가 걸릴까봐 불안해하면서 한 10분 정도를 더 갔는데 여기 관광객도 꽤 많이 와 있네요. 꽤나 활발한 온천 마을인가 봅니다. 저희가 숙박하는 료칸은 이 온천 마을의 끝에 있는 와카바 료칸. どうもこんにちは。お世話になります。お名前を交換してもいいですか？ああ、わかりました。あと車を私移動してもいいですか？はいはい。もうここでいいです。どうもお疲れ様でした。 차를 맡기고 내리는데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그런지 내일 언제 나갈 건지를 물어봅니다. 明日出発って早かったりとかします？チェックアウト 10時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車が今日多いんで。아, 10時に。 10時でいいですか？ちょっと奥の方通ります。車。 네네네. 저희는 가능한 늦게 10시에 체크아웃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 그럼 제일 안쪽에 차를 대어 놓겠다고 하네요. 나가는 순서에 맞추어서 차를 세워둬야 다음날 편하기 때문에 확인했나 봅니다. 이 료칸에는 한국인 직원도 있네요. 솔직히 여기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체크인하는 과정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그래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니 약간 안심이 됩니다. So you have already before stayed, please pay the onsen tax. 300円ですね。で、今からお部屋へご案内します。失礼です。 체크인하고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日本語で大丈夫ですか？あ、少しで。わからなかったら言ってください。英語にします。夜ご飯と朝ごはんはこちらのレストランでご提供します。ここに来てください。はい、お願いします。で、お風呂が温泉が階段降りていただいて、すぐ左手が男性の男のお風呂です。はい。そしたらお部屋が外になるので、靴の履き替えをお願いします。日本何回か来たことあるんですか？初めてですか？まあ、2、3回くらい来てことあ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部屋が106エビネです。はい。はい、中どうぞ。 방은 체크인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별관 건물에 있고요. はい、上の方どうぞ。 별관에서 좁은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는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少し説明あるのでよろしければお書きください。鍵が2つありまして、長い方がお部屋のルームキーです。で、短い方がこちらのセーフティーボックス。はい。金庫の鍵です。で、ご夕食が6時か6時半お選びいただけるんですけど、6時で。6時。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と、ご朝食、朝ごはんが8時か8時半お選びいただけます。8時半。8時半でかしこまりました。で、チェックアウト明日の朝10時です。で、温泉に行くときにここからタオルを持ってってください。はい。タオルの他にも歯ブラシとかが入ってるので、はい、ぜひ使ってください。ご朝食、朝ごはん食べてるときにお布団を片付けても大丈夫ですか？大丈夫。大丈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失礼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간단히 방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고요. 잠시 TV를 보며 방에서 휴식을 해봅니다. 탁자에는 이런 편지가 놓여있네요. 챗GPT한테 물어보니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 글씨는 파파고 번역보다 챗GPT가 더 낫네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지도도 놓여있고 이런 간단한 간식도 놓여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관으로 가서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온천은 물론 촬영 금지라서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나름 큼지막한 노천탕이 하나 있고 노천탕 안에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여러 테이블이 놓여있는 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방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앉으면 코스로 식사가 제공됩니다. お皿が前菜でございます。一番下の赤いお皿に入っているのが酒粕豆腐と言います。こちらアルコールが少し含まれているのでご注意ください。とこちら青い器に入っているのが特上霜降り馬刺しでございます。はい、馬刺しです。で、器の上に四角い透明なもの乗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が、こちらニンニクの寒天でございます。 こちらカットしていただいて馬刺しに包んでいただき、隣にある馬刺し醤油につけ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こちらがマスのカルパッチョでございます。サーモンに似てるようなお魚です。はい、ドレッシングかかっているのでそのまま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とこちらがアジサイ牛の肉じゃがでございます。はい、失礼します。こちら25分ほどで火が消えるので火消えてから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만 이번에는 설명은 음성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대부분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일본식 계란찜인 차완무시이고요. 소바가 들어간 맑은 장국입니다. 중간에 생선구이부터는 한국인 직원이 우리말로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 생선 꼬치구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동네에선 아카규라는 지역소가 명물인 건지 아카규를 이용한 요리가 소개됩니다. 소힘줄 우스지에 토마토 된장조림과 밥 반찬들, 그리고 와라비 모찌라는 디저트와 차로 식사가 마무리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본관 앞에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소개하고 있군요. 다시 잠시 정비를 한 다음 동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해가 진 이후라서 주변이 잘 보이진 않네요. 이런저런 묘관들이 있는 게 보이고 이곳은 독특하게도 조명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계속해서 어둡고 좁은 골목만이 계속되어서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이곳은 료칸 마을이라서 다들 저녁을 료칸에서 먹을 거라 그런지 저녁 시간만 지나도 여러 있는 상점이 없다시피 한 것도 좀 아쉽습니다. 낮에 밝을 때 나와서 구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크로가의 신사인데요. 밤이라서 좀 으스스하기도 해서 실제로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크로가 붕괴 지역 표지판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신경이 좀 쓰이네요. 자, 이렇게 크로가의 반 산책을 마치고
다시 료칸으로 돌아와서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래도 첫날이라서 특별한 여행 내용은 없이 그냥 이동이 대부분인 영상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